흔히 은퇴를 상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편안히 보내는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을 맞이한 이들에게 여유는커녕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전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58세 퇴직자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단 하루 만의 경험에서 그는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과연 어떤 현실이 그를 이토록 힘들게 했을까? 첫 번째 사례는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58세 남성 김 씨다. 그는 퇴직 후 한동안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자신이 꿈꾸던 노후를 만끽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은퇴 자금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였다. 처음 그는 일이 간단할 것이라 생각했다. 배달 앱을 켜고 주문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배달집까지의 경로를 찾는 것도 힘들었고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과 복잡한 골목길은 그를 당황스럽게 했다. 더 큰 충격은 배달 중 만난 고객이었다. 아파트 앞에서 음식을 건네주자 20대 청년이 핸드폰을 보며 아무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음식을 받아갔다. 단순한 무관심이었지만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이 과거 존중받던 임원이 아니라 그저 배달원이라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다.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받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했던 58세 이 씨다. 그는 명예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월급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현실 앞에서 이 씨는 결국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처음 배달에 나선 그는 날씨의 변덕스러움을 실감했다.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지면서 그는 두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체력적인 한계였다. 하루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부터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까지 걸어 올라가 음식을 전달하는 일이 큰 고역이 되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가에 멈춰 서서 쉬고 말았다. 통증이 심한 무릎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의 압박이었다. 이 씨는 퇴직 전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했다.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세 번째 사례는 은행에서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기 퇴직한 58세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비교적 탄탄한 퇴직금을 받았고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환과 자녀의 결혼 비용이 겹치면서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았다. 그가 찾을 수 있는 일은 배달 아르바이트뿐이었다. 각 씨는 첫날부터 큰 위기를 겪었다. 좁고 복잡한 길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은 후 그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사고의 충격보다 더 깊게 다가온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었다. 과거에는 번듯한 직장에서 대접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길 위에서 불안과 위험 속에 처해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돈을 버는 수단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상처 입히는 일이었다.
결국 하루 만에 박 씨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만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돈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심리적 충격이다.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잃게 될 때 인간은 경제적 빈곤보다 더 큰 정신적 빈곤을 경험한다. 게다가 나이 든 몸은 젊을 때와 달리 무거운 노동을 견디기 어렵다. 예상치 못한 신체적 고통 역시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다.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여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신체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취미 활동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배달 아르바이트. 하루 만에 무너진 58세 퇴직자의 이야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퇴직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58세 퇴직자의 배달 알바.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퇴직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우리는 퇴직 후 삶을 단지 돈의 문제로 간단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노후 자금, 즉 경제적 안정이다. 물론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퇴직자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고 무너지는 지점은 돈을 넘어서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다. 실제로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다시 일어서는 일이 쉽지 않다. 내가 만난 수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달이나 경비원과 같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히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 그리고 사회적 위치의 변화다. 과거 번듯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이 충격은 자존감을 심각하게 흔들고 급기야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체적 문제다. 퇴직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불편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 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와 같이 신체를 많이 쓰는 일은 50대 후반 이후의 몸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문제는 신체적 고통이 쌓이면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진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맞물리면서 퇴직자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들어본다면 먼저 50대 후반에 정년퇴직을 한 뒤 배달 일을 시작한 한 전직 회사원을 소개해보겠다. 그는 처음 배달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의 체력을 믿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는 단순히 무릎이 아픈 것보다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한계를 미리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예상치 못한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사회적 자존감 문제다. 과거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성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다. 배달 업무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가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고객의 시선이었다.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러 갔을 때 한 젊은 고객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이 전직 공무원은 그 순간 자신이 그저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처절히 깨달았다.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그는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다.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지만 그때 느낀 자존감의 상처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마지막 사례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한 전직 교사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자녀가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 순간 자녀와 본인 모두 당황했고 이후 가족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까지 일을 숨기고 싶을 만큼 퇴직 후에 마주한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가족과의 소통, 부재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은 퇴직자들이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결국 모두 같은 문제로 연결된다. 바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주친 현실의 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퇴직한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는다. 막연하게 노후 자금만 마련해두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필요한 것이 돈만이 아니다. 신체적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정신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신체적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배달이나 택배 같은 아르바이트는 결국 몸을 움직여야 하는 노동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쉽게 지친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신체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어깨 등 주요 관절의 건강 관리는 필수다. 두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의 원인은 바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동료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퇴직 후에는 새롭게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준비다. 퇴직 후 많은 이들이 겪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은 대부분 사회적 자존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그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자원봉사나 취미생활, 제2의 직업 찾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퇴직 후의 삶을 단지 돈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다. 신체적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정신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돈이 있어도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퇴직 이후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구축, 그리고 정신적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은 냉정하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다.